사람들은 되게 제가 승진을 안 할 생각이거든요. 별로 이렇게 잘 보일 생각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이상해요. 여름마다 인사 시즌이 오면. 네. 벨라가 어떻게 뭔가 보면 소외되는 느낌, 네, 세상으로부터. 네. 왜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렇지. 좀 쓰레기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뭐 이렇게 뭐 사람이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그게 네. 근데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게 지금 이제 그런 어떤 흐름에서 비켜나가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만 소외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막 승진을 쫓아서 승승장구한 사람들은 만족하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내가 또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산들 뭐하나?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실존적 어떤 딜레마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벨라처럼 어떤 그런 직업적인 순간에 직업을 대하는 방식으로서도 되게 좀 영감을 주는 그래서 배우였던 저는 것 그 같아요. 창녀촌 입성의 어떤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고 마음에 들었고 거기에서 성직자랑 관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신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얘기를 그게 되게 유머러스하면서도 되게 약간 통쾌하다, 네. 통쾌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아니 성직자가 어떻게 이런 데 올 수 있어라기보다는 네. 어떤 판단이나 가치 평가 개입 없이 네. 벨라는 그 부분을 그냥 그 상태만을 그쵸. 이야기 피드백을 네. 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과는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육체적 어떤 강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얘기하면 할수록 되게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진짜 그래서 그 벨라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네. 없다. 생각이 참고로 들어요. 말씀드리면 제가 엠마 스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왜? 저는 그 라라랜드가 너무 싫었거든요. 저도 라라랜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엠마 스톤은 그 라라랜드에 묶여갖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정말 에마 스톤이 근데 사랑했습니다. 이 영화 찍고 나서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그랬나요? 동양인 배우한테 인사하지 않은 거 뭐 이런 논란이 조금 있었었는데. 그랬군요. 근데 라라랜드의 에마 스톤. 근데 이 여기서 연기 너무 잘하죠. 네. 완전히 벨라를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 네. 진짜 벨라 같은? 이 영화 때문에 많은 걸 엠마 스톤이라는 배우도 발견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영화인 것 같네요. 얘기하면 할수록. 그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제가 이걸 써놨어요. 아버지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아버지가 아프지 않았어도 벨라는 그 성매매 업을 하면서 굉장히 잘 살았을 것 같은. 성공했을 것 같죠, 거기서. 어떻게든 성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기 메모에 남겨놨어요. 제가 그 성매매 하시는 분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첫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뭐 어떤 다른 고통들 때문에 오셨을 거 아니에요. 뭐 일 때문에 상담을 요청한 건 아니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상담의 끝쯤엔 내가 당신이 이 일을 좋아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의미나 이런 거를 떠나서 나는 그냥 내 일을 할 뿐인데 더 나아가서 이 하드코어인 이 일을 이 나름의 일 자체에 대한 어떤 나만의 만족이나 어떤 쾌락을 발굴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되게 거창한 거죠, 사실. 목표가 되게 거창한 건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주체적이라는 건 그 포주 할머니처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 일을 자기 걸로 만들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시스템을 바꾸고 원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면서 그 일을 취해 나가는 거 되게 어떤 면에서는 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을 끊임없이 일상 안에 개입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삶에서 모든 순간에 그러면서도 벨라가 그 사회주의에 이제 몰입하고 있었던 그 흑인 여성 친구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사회주의 모임도 나가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의학 수업 같은 것도 들으면서 이제 빵을 먹으면서 막 다 열린 시체를 막 구경한다든지 그런 것도 계속 해나가잖아요. 흥미로운 것들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네. 벨라의 행보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되게 권선징악적이지 않아요? 저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권선징악.
그래서 그 어. 장면이 저한테 이제 정점을 찍었어요. 이 영화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죠, 그죠? 네. 그 남자. 그쵸. 그 벌한 네. 그 염소로 만들었나? 흑염소가 이제 딱 정면으로 나오고 그 남자가 이제 풀을 뜯어먹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나중에는 진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약간 동화적인 결말이지. 그게 나오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 통쾌했구나. 보통은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게 뻔하네 싶은데 이 영화에서는 적어도 너무 제가 좋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성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영화가 딱 떨어지게 만들었고 네. 구획이 정확하고 사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아무런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하찮은 생각이지만 저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이 사람하고 약간 비슷한 패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생충 같은 경우에 정교하게 모든 게 그렇죠. 짜여져서 네네. 그 순서에 따라서 네. 빈틈 하나 없이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저는 되게 좋아했으나 봉준호 감독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다음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권선징악 상선벌악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기생충에서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그 지하실에 숨어 있었을 네. 거란 예측이 된단 말이죠. 그 지점에 있어서 저는 이게 강박 구조의 혹은 남성적 구조의 전개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열린 결말이나 이건 굉장히 히스테리 구조란 말이에요. 네. 히스테리 구조라는 거는 모호하고 네. 하여튼 그런 면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더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어떤 딱 떨어지는 전형적인 어떤 그 프레임을 네. 유지하면서도 전혀 거부감 없이 지루하지 않게 새롭게. 그게 왜 그렇게 보이냐면 음. 어떤 그 세팅 자체가 중세 시대를 표방한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현대적이고 그렇지. 그리고 그 옷이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버스러운. 이거는 현실이 아니다라는 세계관을 주면서도 맞아. 이게 거기서 일단 인간이 좀 약간 약간 영화를 보면서 모호해지는 판타지스러움을 네. 그러니까 현실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도 네. 실제적이고 네. 근데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다만 전 되게 복수 영화를 좋아해서 그 박찬욱 감독 영화 좋아해요. 네. 그래서 통쾌하게. 더 글로리는 저는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그 복수. 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거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든 벌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흑염소로 변했을 때 너무 웃기면서도 제일 좋았어요. 네. 영화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해방감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절대로 그렇게 네. 명명백백하게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고 네. 그래지지 않을 뿐더러 그 잘잘못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모호한 네. 경계에 있기 때문에 선악이라는 기준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벨라가 배에서 빈민들을 보면서 이제 절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옥의 모습, 음. 약자의 모습 혹은 이제 그 아주 빈민가를 보면서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벨라의 어떤 그 리비도가 완전히 대상에게로 옮겨가면서 대상 리비도로 옮겨간다는 것, 자기가 자가성애를 하다가 대상 리비도로 옮겨간다는 건 그들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병리적 동일시가 아니라 이게 연민의 어떤 근본적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타적인 게 아니라 그들을 나처럼 생각하고 네. 그들을 나와 동일선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 동일시적인 측면이 우리가 연민의 출발인 지점들, 네. 관대해 있는 지점들, 이제 이런 장면들이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정신분석적인 팁을 드리면, 제가 초기에 아이들이 쾌락을 하는 그 벨라가 자기 성기를 발견하는 지점이 네. 있잖아요. 네. 이게 영유아기에 다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는데 어린 시절에 그 자기 성기를 발견하는 기억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냥 묻혀진 경우도 있는데 이게 벨라는 그러면서 첫 어떤 그 완전 그 성애적 리비도 폭발의 어떤 경험을 하죠. 네.
그러면서 계속 그것만 하자 네, 그러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거기에 몰입되는 거. 네. 그 애들도 성놀이를 하죠. 음. 저기 맥스한테 네. 귀 아, 네. 혀로 네. 막 자기도 해주자. 해달라 그러고 네. 나도 해줄게. 느낌 그게, 좋지 뭐 이러면서. 이게 영유아기 때 애들이 성을 가지고 놀아요. 근데 이제 그게 성놀이를 은밀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그게 은밀해야 된다는 건 애들도 아나 봐. 그러게요. 네. 은밀하게 우리가 그런 기억들을 다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그 ним포매니악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여자아이가 이제 그 학령기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바닥에다가 그 몸을 바닥에 대고 그러니까 자기 여자의 성신기 부분을 막 문지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아이들이 이 어떤 성에너지나 어떤 리비도가 자기 신체로 집중해서 자기 성기를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나타낸 맞아요.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의 원초적인 어떤 시절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그 성욕이라는 게 되게 특히 여성에 있어서는 금기시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드러내지 말아야 되고 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일 텐데 저도 이 생각을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네. 그 성욕을 벨라는 그러니까 유아기적 관점에서 어떤 유아 아동적인 어떤 나르시즘의 관점에서 난 좋은 것만 할 거야 충동의 네. 충동의 주체로서 그러니까 충동만 있는 상태의 감각적인 동물 단계에서 난 좋은 것만 할 거야 쉬지 않고 그 뜨거운 잎막질을 할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무조건 어떤 내 욕구를 무작정 드러내는 것이 주체적인 것이냐, 네. 부끄럽지 않은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성적인 부분을 부끄러워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요즘은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노골적으로 하는 것을 뭐 영광스럽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조신하지 못하다거나 혹은 여성 스스로가 좀 수치스러워 한다면 이건 굉장히 남성적인 어떤 담론에 지배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이 억압되는 건 일부 일처제 그리고 가부장을 중심으로 가족이 구조화가 되면서 문란해지면 안 되고 무질서해지면 네. 안 되기 때문에 이 가부장이 집안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성도 통제해야 되는 거 이런 어떤 그 사회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류학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이 어떻게 보면 더 가부장적인 그게 여성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여성스럽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성의 본질은 굉장히 솔직하고 도발적이고 담대한 지점이 오히려 좀 더 고요한 본질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신하고 전형적인 여성성은 상당히 남성적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혹은 그 담론이 형성한 어떤 이미지와 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벨라를 통해서 또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우린 또 오늘 이 벨라에 대해서도 또 쉬지 않고 또 어떤 지점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소연 선생님은 벨라처럼 살고 싶으세요? 근데 그러면서도 가능할까 이게? 그래서 진짜 가능하죠. 지난번에 우리들 찍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를 이제 궁리를 좀 했는데 피곤해서 잘 못 놀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재밌게 노는 건지를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요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네. 그게 과제다. 맞아요. 재미없어지면 모든 게 저는 벨라처럼 아니어도 어떤 부분은 벨라처럼 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솔직하게 도발적으로 그리고 내 멋대로 물론 이 내 멋대로라는 게 뭐 막무가내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 지점에 있어서 쾌락 재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이 지루해지지 않는 방식을 계속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머리를 굴리는 거죠, 계속.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그 어떻게 놀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부터 회사 일을 잘 안 미루게 됐던 것 같아요. 일을 되게 빨리빨리 속도 있게 하고 원래는 되게 하기 싫어 하는데 최근에는 막 이렇게 걱정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쌓아놓지 않아서 그런 되게 게- 역설적이다. 그렇죠? 네. 굉장히 역설적. 저도 지금 막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하니까 제가 이제 정말 싫어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서류적인 일들. 저도 이제 이 조그마한 상담실을 하면서도 막 그 세금도 내야 되고 세무사 사무실에 네. 뭘 해야 되고 막 대출 서류도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일이 그런 행정적인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막 미칠 것 같고 머리는 이만큼 무겁고 근데 안 그래도 최근에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네.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빨리빨리 네. 해가지고 저는 제가 먼저 이렇게 막 통화하고 이런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막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막 되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이거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고 오히려 막 세무사 사무실에도 전화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거 해줄 수 있냐. 네.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되게 가벼워지긴 그쵸. 하더라고요. 네. 되게 가벼워지고 그 네. 싫었던 무거움이 조금 생각보다 빨리 그 유예를 덜 하게 되면서 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하면 오히려 더 고통의 나락으로 가는 것 고통스러워지게 같고 이걸 그냥 무거워지고 하자라는 생각을 하면 또 역설적으로 결론은 결국 이제 저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 지난 영화는 너무 다른데 비슷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재밌게 살 수 있을지 네. 어떻게 하면 뭔가를 좀 덜어낼 수 있을지 네. 내 하루의 일상에서 덜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나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을지 네. 이거를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벨라처럼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솔직해진다면 그래도 세상은 잘 굴러가겠죠? 당연히 네. 너무나 지극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자신에게 내 삶을 좀 더 솔직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용기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야기가 있으세요? 아니요. 네, 전 다 한 것 뭔가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모르겠어요. 네,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들도 막 네. 네, 오늘 저희가 그럭저럭 이렇게 또 1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번 건 최대한 빨리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저희가 가여운 것들이라는 영화를 조금 더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살짝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다른 어떤 이슈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